과연 오늘 그 오후에 나올 하노이 선언에 그 두 사람의 간략한 대화 속에 나왔던 여러 그 발언들이 과연 선언문에 포함될 것인가 그런 관심들이 많이 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저희가 오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또 이어서 화면을 또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쯤에서 새롭게 모신 두 분과 함께 또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앞에서도 굉장히 긴 시간을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두 분도 저희와 함께 또 긴 시간을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 아까도 이제 저희가 그 두 분 전문가께 여쭤봤던 내용이긴 한데요. 지금 들어오시기 전에 혹시 저희가 설명드린 저 확대 정상회담 전에 나눴던 질의응답을 혹시 접하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질문이 오갔고 대답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이전까지 혹시 보신 장면 중에 뭐 인상 깊었던 발언이라든지 그런 장면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어제 저녁 이 단독 정상회담 이전에 잠깐의 환담했죠. 거기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북한의 경제 잠재력, 번영 이것을 강조했고 그 강조점만 두고 볼 때는 한편으로는 비핵화가 촉진된다면은 이 경제 번영을 해줄 수 있다. 뭐 일관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보게 되겠죠. 그러나 회담의 바로 직전에 이야기했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 북한에게 비핵화 촉진을 일종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 담겨 있다 보여지고 그다음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고민, 노력, 인내 이랬죠. 그만큼 빨리 하노이에 입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호텔에 머물렀죠. 그 상태에서 실무 대표들부터 직접 보고를 대면 보고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볼 때 나름대로 상당히 여기에 집중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나 261일 만에 만난 거잖아요. 여기에서 고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상당히 어렵다. 그렇지만 65시간 3,800km를 타고 온 것에 대해서는 뭔가 국제사회가 원하고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겠냐. 그런 측면에서 비핵화의 의지 속에서 뭔가 미국으로부터 상응 조치를 더욱더 얻고자 하는 그런 기대도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네. 전현중 원장께서는 가장 인상 깊은 발언이 어떤 거였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조금 전에 얘기한 게 인상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의지가 없었다 하면 여기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비핵화 하려 왔다. 무슨 딴소리 하느냐 그런 얘기인 거고. 또 정상회담 하기 전에 잠깐 얘기할 때도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했죠. 노력을 보여줄 때가 됐다. 많은 우리는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을 이제는 보여줄 그 시점에 와 있고 그다음에 저는 직감이지만 좋은 결과가 생길 것 같다. 사실 자기가 거의 최종 결정권자인데 직감에 의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뭔가를 내놓는달까 자신감이 있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것은 논의가 계속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영변 플러스 알파인데 그 알파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생산적일 거다 앞으로 잘 될 거다. 물론 자기는 서두르지 않고 노 러시를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한다. 이렇게 이제 계속 대화가 오갔기 때문에 조금 잠시 후에 이제 곧 나오겠습니다만은 상당한 진전이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두 사람 다 정치적 부담이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정치적 부담을 지고 있죠. 국내 정치적으로.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는 좀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줄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간중간 오찬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당초 우리 시간으로 55분에 좀 오찬이 시작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었지만 다소 좀 늦어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미 한 4, 5분 정도 오버를 했네요. 그러네요. 배석자가 누가 될지도 사실 궁금한데 지난 1차 회담 같은 경우에는 오찬의 배석자가 확대회담 배석자와 같았었던 것으로 지금 저는 기억을 하는데 뭐 이번 오찬 역시 마찬가지일까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단독 회담하고 그다음 이제 확대하고 그다음 오찬을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어제 단독 정상회담 또 그리고
친교 만찬, 예. 친교 만찬의 배석자를 보면은 이것은 형식은 만찬이지만 예. 회담의 연장선상이다. 그것은 뭐냐면은 탑다운 방식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 양측의 실무자들이 계속 지금 이제 협상을 해온 거 아닙니까? 예. 거기서 보면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 이렇게 발견했었고 또 공통점이 있어가지고 먼저 해야 할 거, 예. 또 나중에 해야 될 거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먼저 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순서라든지 예. 또는 뭔가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결정을 못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어제 만찬 시간에 양측 이 대통령 정상이 허심탄회한 이야기 속에서 예. 거기에는 배석자들이 다 적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뭔가 의견 소통 속에서 공통적 차이점을 발견하고 이것이 밤샘 예. 실무자들이 문안 작업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단독회담에서는 합의서에 대한 일종의 확인이겠죠. 그래갖고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예. 합의서에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예. 오히려 합의 이후에 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을 실행 거다. 조치에 대해서. 그렇죠. 예, 뭐 실행 조치뿐만 아니고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예. 지금은 합의서는 거의 서명하는 절차만 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러고 이제 이 배석자와 관련해 가지고 예. 꼭 이 카운터파트 이렇게 맞추면 좋겠지만 또 예. 숫자도 맞추면 되지만 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 1차 싱가포르 회담할 때 이 오찬입니까? 그때 보면은 북한 쪽에는 한 7명 들어가면 미국 한 8명 들어가고 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확대 정상회담의 배석자 수는 예. 그 당시에 3명 들어갔습니다. 네. 아마 이번에는 어제의 이런 단독 회담 그다음 주에 그 배석자 여기 대해서 연장선을 보면은 아마 이 북한 측에는 예. 김영철과 이용호 두 사람 정도 들어가지 않겠냐 이래 예. 보여지고 여기 반해서 트럼프 측은 예. 아마 볼턴 국가안전보좌관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예. 이게 상당히 보수고 보수의 목소리도 여기에 대변했다 이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아마 배석자는 2대 3이 될 것이다. 예. 지금 그렇게 전망합니다. 양 교수님 근데 그 원래 이제 그 예상을 했을 때 확대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뭐 3 더하기 3일 거다, 4 더하기 4일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숫자 맞출 거다, 격이나 급도 맞출 거다.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보니까 미국 쪽은 4명. 그러니까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을 포함하여 4명이고 북한 쪽은 3명입니다. 딱히 그건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이 형식을 중시하는 서방 국가들 경우에는 예. 좀 이 비율이 예. 거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보면은 꼭 비율이 같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일례로 2000년 예.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죠. 그 당시에 예.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에 할 때도 보면은 예. 그때도 보면은 북한은 그 당시에 김용순 비서 한 사람만 딱 왔단 말입니다. 우리는 3명, 4명 됐죠. 예. 또 그리고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할 때도 그때도 예. 북한은 그 당시에 이 대남 비서 딱 한 사람만 있고 우리는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런 측면 봤을 때 꼭 맞춘 사례도 있지만 맞추지 않은 사례도 있다. 특히 북한하고 회담할 때는 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이 회담할 때 그게 배석자를 최소화시키려는 예.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형식도 중요시이고 예. 그런 차원에 봤을 때 조금 생각은 서로가 다를 수가 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배석자 수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현종 원장께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리 특이할 게 없습니까? 네, 근데 이제 김여정 그 제1부부장이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어제 저녁에 그 만찬에서도 빠졌고 예. 리용호 외무상이 대신 들어갔지 않습니까? 김영호 그러니까 김영철, 예, 그렇죠. 김영철 김영철, 부위원장. 네, 리용호가 들어갔는데 외무상? 예. 이번에도 김여정은 빠지고 예. 김영철, 리용호만 들어갔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김여정 부부장은 주로 이제 의전이랄까요? 이런 이제 수발에 주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제죠. 지금 주로 정상회담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 의제와 관련돼서 집중적인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김여정 부부장이 거기에 있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 본래 미국에서도 사실 볼턴이 빠진 상태에서 그냥 폼페이오와
맥베일인가 하는 그런 정도 들어가기로 했는데 볼턴이 지금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볼턴을 씌워줬다 할까 이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건 역시 미국 내의 그 보수층을 좀 의식한 것 아니겠는가? 볼턴이 빠진 상태에서 어떤 합의가 나오면 굉장히 또 비난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비난을 할 텐데 그나마 그래도 볼턴이 들어가서 합의에 좀 합의를 했다든가 조언을 했다든가 역할을 했다든가 그러면 좀 모양새가 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볼턴 카드는 원래 그 의전을 조율할 때 조금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볼턴은 또 따로 온 거 아닙니까? 에어포스 원 타지 않고 그럼 뭔가 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약간의 그 의전상의 프로토콜상에 약간의 오차가 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래 아마 그 북한에서는 김여정 부부장은 안 가는 것이 본래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확대 회담이 예정보다 좀 길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단독 회담은 오히려 예상보다 좀 일찍 끝났었거든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두 정상 간에도 동의할 만큼 합의가 이루어졌고 확대 회담에서 이제 실무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조율할 것들이 좀 많이 남은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주로 이렇게 회담을 해보면은 주위에는 다른 대표들이 이야기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99%는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혹시 무슨 참고 자료, 날짜 이런 거 물었을 때 옆에 있는 대표자들이, 배석자들이 좀 더 이 조언해주는, 거들어주는 그런 행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확대 정상회담은 여기에서 무슨 합의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합의서 일단 된 거고 이 이후에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후에 이행해서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플러스 뭐 이제 저희가 지금 한 12분 정도 원래 예정된 시간은 1시 55분 우리 시각으로 1시 55분에 이제 오찬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한 12분 정도가 오버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혹시나 논의가 좀 더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그 논의는 지금 양무진 교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큰 틀에선 다 합의가 끝났지만 이제 차후에 이제 실행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 정도로 저희가 일단 전망을 해보고요. 글쎄요, 구체적인 진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분위기로는 뭐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분위기가 많이 느껴져서 미국의 한 매체가 V로 시작되는 어떤 매체가 거의 추론에 가까운 선언문을 이미 보도를 해버려서 약간 뭐 모르겠습니다.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출발하는지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망을 해보면 어디까지 이 합의의 수준이 나아갔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첫 대목은 북미 관계 정상화 아니겠습니까? 그 정상화 관련해서는 아마 북미 양측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 뭐 설치의 시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실무회담을 하겠죠. 이렇게 들어가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있죠. 이 부분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이것은 미국이 해야 될 부분으로서 종전선언. 이 종전선언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평화선언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평화선언이라는 것보다도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어쩌면은 종전선언 이후에 이제 평화협정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있어가지고 정전협정은 준수해야 됩니다. 그 차원으로 봤을 때 종전선언이라는 용어가 타당성이 있다. 설득이 있다 보여지고 그다음 하나 더 추가한다 하면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가지고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사자 별도 협의체를 할까요? 이걸 갖다가 조선 시일 내에 개최한다. 뭐 이 정도 들어가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협정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 지금 이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완전한 비핵화 대목이겠죠. 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께 또 그리고 폼페오 장관에게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기한다면 아마 이런 문구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풍계리, 동창리, 핵 미사일 시험장에 대해서 검증을 받는다. 지금 문제는 풍계리는 이미 해체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동창리는 해체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검증을 받으라 굉장히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검증 이것이 들어갈 것이다 보여지고
두 번째 대목에서 또 중요한 대목은 뭐냐 하니까 이것도 상당히 그합니다. 예. 지금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비핵화 상응 조치. 예. 지금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상응 조치를 취한다면은 영변 핵단지에 대한 영구 폐기하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이죠. 그렇다면은 상응 조치를 일단 차지하고 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북한은 영변 핵단지에 대해 가지고 신고 검증을 통한 영구 폐기 예.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이 제일 좋은 부분인데 예. 아마 이 부분까지 가겠냐? 예. 이 부분 아니면 차선책으로 예. 신고 검증을 전제한 예. 1단계 초기 단계 조치로서 동결 폐쇄 예. 이 정도 놔도 저는 상당히 성과로 보입니다. 네. 예. 거기까지 나아가도 진전이다. 그렇죠. 네네. 여기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 중에서 알파 1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기대인데요. 그 네네. 1은 뭐냐면 이것도 역시 폼페오 장관에게 김정은 위원장 약속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추가 조치 운운하면서 예. 영변 지역 이외에 지역에 있어가지고 이 폐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영변 이외의 지역하면은 영변 이외의 농축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판단 건데 그 영변 지역 이외의 농축 시설은 두 군데로 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저 남포, 예. 평양 서쪽의 남포 가면 강선 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영변과 좀 가까운 태천 발전소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아마 농축 시설이 있지 않겠냐.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만약에 저 미국에 던진다 하면은 여기에 예. 대해서 영구 폐기라는 것은 단정 주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폐쇄 정도 할 수 있다. 예. 이 정도 줄 수 있겠죠. 그 다음 째 알파 2 예. 뭐냐면 이것은 미국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예. ICBM 예. 대륙간 탄도미사일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는 안 주겠죠. 예. 여기에 대해서 아마 부분적으로 예. 몇 개 정도 이전 해체 이렇게 나오면 상당히 좋겠죠.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알파 1, 2가 이야기했고 예. 여기에 대해서 상응 조치로서 미국은 뭘 해야 되느냐. 예. 여기에 대해서 아마 미국은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예. 그리고 대북 제재를 표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제일 좋은 것 같으면 대북 제재를 해제한다면 좋겠지만 그거 안 하겠죠. 예. 완화 또는 유예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마지막에 있어가지고 하나 들어가는 것이 유예 있잖아요. 예. 유예, 송환, 송환. 발굴 이것도 뭐냐면 그냥 북한에 남기는 것이 아니고 북한과 미국이 공동으로 발굴한다는 것이 들어갈 것이고 또 이번에 행성우리가 따라갔죠. 예, 그렇다면 앞으로 북미 간의 사회 문화 교류 문화 교류에 대한 할 수 부분이. 있겠죠. 예, 예. 시간 남으면 하나만 마지막 하나만 이야기. 네네. 아, 시간 됩니다. 괜찮습니다. 번외 조항으로서 예. 번외 우리가 보통 합의서가 있으면은 그게 뭐냐면 법문 이 전문이 있고 법문 있고 번외가 있습니다. 예. 번외에 예. 적절한 시점에 예. 김정은 위원장은 워싱턴을 방문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한다. 이렇게 된다면은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한다. 빠른 시일이고 적절한 적절한 시점에 시점에. 예. 이렇게 나오면은 예. 금상첨화의 예. 합의문구가 되지 않겠느냐. 예. 플러스 알파 이후는 이제 그 양 교수님의 소망이 많이 담겨 있는. 기대, 소망.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고요. 그렇게, 똑같은 예. 똑같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전 원장께 드리면 기대 소망을 담아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충분한 시간을 담아가지고요. 예,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공동 선언문에 담길 전망 내용까지 뭐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네. 네, 양 교수께서 워낙 자세히 설명을 하셔가지고 예. 보탤 건 없습니다만은 그렇죠. 일단은 크게는 이제 4개 조항 아니겠습니까? 북미 관계 개선. 그럼 이제 연락사무소 설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미 이 평양이나 워싱턴에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 예. 그런 얘기까지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것 같고, 예. 그다음에 한반도의 이제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인데 역시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는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 내지는 이제 평화협정 체계를 위한 다자간 협상 채널을 만든다든가 예. 뭐 이런 이제 표현이 들어가면 좋을 듯하고, 그다음에 이제 완전한 비핵화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인데 그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겠죠. 예. 북한이 얘기하는 비핵화와 미국이 얘기하는 비핵화가 지금 개념이 정립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잘? 네.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인 거고 미국이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이고 예. 더 나가서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 지대화까지 얘기해 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핵화의 개념과 범위 이걸 이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아마 그 완전한 합의는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표현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공동 노력한다. 뭐 이런 이제 그 표현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비핵화와 관련돼서 이제 액션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영변이냐 영변 플러스 알파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영변도 여러 가지 그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결 우선 동결이냐, 그다음에 이제 신고 검증, 불능화, 폐기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수준이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까지 그걸 표현을 할 건가? 영변 핵시설을 동결한다 정도로 끝낼 건지, 아니면 신고 검증까지 받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불능화를 할 건지 폐기를 할 건지. 근데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폐기 정도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폐기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 차이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결과 폐기, 불능화라든지요. 그러니까 동결은 현재 상태로 중지시키는 거죠. 더 이상 가동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이제 그대로 놔두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신고 검증을 하는 거죠. 영변 핵탄 시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론 이제 옛날에 그 북미 제네바 합의할 때 1994년에 일부 신고한 바가 있고 그 전에는 93년에 신고를 했는데 불일치가 돼서 또 한바탕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차 핵 위기입니다만은 어떻든 정확한 신고를 하라는 거죠. 뭐 어떤 시설들이 있고 거기에 어떤 물질이 지금 상태가 있고 연료병은 뭐가 있고 이를테면은 프로토늄 추출 상황은 어떻게 돼 있고 우라늄 농축 시설과 현 상황 어떻게 돼. 이 하여튼 모든 것을 신고하고 그러면 IAEA 사찰단이든지 아니면 국제 사찰단이 들어가서 이제 검증을 하는 겁니다. 신고한 것과 일치가 됐냐 안 됐냐, 거짓말했는지 어쨌는지 이걸 이제 전부 검증을 해서 좋다, 맞다, 일치가 된다. 그러면 이제 불능화한다. 일단은 다 폐쇄하고 봉인하고 막고 이제 북한도 물론 중지는 했지만 국제 사찰단이나 또 국제 기구가 가서 다 봉인을 하고 완전히 불능화를 시킵니다.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시간이 되면 그걸 이제 다 뜯어내든지 파괴하든지 폭발을 시키든지 뭐 일부 또 뭐 얘기를 할 때 그것을 이제 파괴하면 안 된다. 역사적 유물이기 때문에 관광지로 활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현상이 있습니다. 어쨌든 완전히 이거 없애는 겁니다.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도록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과연 이번에 어느 정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테면 비핵화와 관련돼서 특히 영변과 관련해서 그걸 할 것인지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역시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 파견을 했는데 그때 일부 서방 언론이 가서 보기는 봤습니다만은 이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이를테면은 시료를 채취를 해서 검증 방법이 있습니다. 뭐 비파괴 검사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해서 이게 완전히 파괴됐다, 없어졌다, 이제 더 이상 가동 못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북한이 용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동창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그 로켓 시험 시설을 좀 파견을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됐는 건지 이런 것도 이제 신고하고 검증을 다 받아야 되는 이런 어떤 그 복잡한 게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지금 중요한 게 영변, 풍계리, 동창리 이것에 대해서는 신고해서 검증받고 완전히 폐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요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어떤 표현들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거가 안 된다. 그거 이미 다 쓸데없는 특히 그 영변에 대해서 일부 논자들이 그거 다 쓸데없는 거 필요 없는 거고 과동도 중지돼 있고 폐기된 이를테면 폐가 같은 건데 그걸 딜을 해가지고 뭔가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북한 핵의 60 내지 70%가 여기서 생산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셧다운 시켜야 됩니다. 일단 중지하고 그런 거 플러스 어쨌든 그런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인데요. 이거는 이제 양 교수님이 여러 가지 원투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ICBM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가 있어요. 10개가 있든 60개가 있든 있는데 북한 내에만 있으면은 위협은 위협인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좀 다릅니다만 미국 입장에서만 보게 되면은 미국에 그걸 투하를 하지 않으면 뭐 나빼드 아니 노 프로블럼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2017년 11월 29일 날 미국까지 도달하는 ICBM을 화성 15를 실험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미국 본토를 가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주 격앙된 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폼페이오 장관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미국의 안전이 중요하다. 한반도 안전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왔기 때문에 그건 뭐겠는가? ICBM이다. 그래서 ICBM과 관련된 뭔가 특단의 결정을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왔기 때문에 뭔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자신감 있게. 그러면 이제 그 ICBM이 얼마나 있는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ICBM 발사대라고 하는 것은 이동하면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이동 발사대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ICBM의 일부를 파기를 한다든가 폐기를 한다든가 사용 불능으로 만든다든가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상응한 조치를 하기에 상당히 편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상응한 조치는 이제 물론 연락사무소, 그다음에 종전선언, 그다음에 플러스 제재 해제와 관련된 이런 문제인데 제재 해제가 이제 복잡합니다. 제재 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미국 의회가 묶어놨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행정부가 마음대로 대북 제재 해제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회 루트를 개발할 것 같아요. 우회 루트라는 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 2270부터 시작해서 2371, 2375, 2397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은 북한 핵과 미사일 관련된 물품을 북한으로 수출한다든가 거래를 못하도록 막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북한의 경제 활동을 완전히 막아놓은 북한의 광산물 수출 못하도록 하죠. 북한의 노동력 수출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좀 풀어달라는 게 북한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협조를 해서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을 설득을 해서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에 진전된 모습을 보이면 그렇다는 거죠. 상응하는 조치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완전 해제해주면 좋겠지만 역시 유예를 한다든가 그렇죠. 그리고 약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역시 남한, 중국, 일본 포함해서 이 국가들로 하여금 북한과 경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틀을 좀 마련해 주는 건데 그건 역시도 유엔 안보리 제재가 어느 정도 유예가 되든지 해제가 되어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이런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플러스 알파에 어느 정도 ICBM과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발사체와 관련된 어느 정도 진전된 표현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그래야 상응한 제재 조치가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하나만 간단하면은 영변 핵단지 동결, 불능화, 폐기. 우리 전 박사님 잘 설명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동결하면은 이것은 뭐냐니까 가동 중단. 다시 말해서 전기 스위치를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다음 저 불능화하면 뭐냐 하면은 전기 스위치를 올리더라도 가동할 수 없도록 중요한 장치를 다 빼내버립니다. 그리고 폐기는 뭐냐? 콘크리트를 엎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다음 지금 이제 전방에서 대북 제재 완화 관련해가지고 물론 의회의 승인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행정부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례로 유해 발굴 관련해가지고 북한과 미국이 공동 발굴한다. 그러면 최첨단 장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최첨단 장비 다 이것은 제재 대상입니다. 이건 좀 예외 조항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 연락사무소 설치하면 거기에 또한 뭐냐면 자재 장비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다 제재 위반입니다. 그러면서 예외 조항 할 수 있죠. 이런 예외 조항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이 도발하면은 제재를 강화하는 새로운 계략을 항상 만들어 왔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북한이 1년 넘게 전혀 지금 도발 안 하고 오히려 비핵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엔에서 미국, 중국 상미 이사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새로운 완화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들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가 왜 나오냐면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든가 미사일 실험을 했을 때 안보리 제재가 나오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1년 이상 동안 북한이 핵실험이라든가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유엔 안보리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반을 안 했기 때문에 안보리 제재를 위반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예를 하든지 제재 해제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 명분이 생기는 거고 그건 역시 미국이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이 제재할 수도 있고 해제할 수도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어떻든 김정은 위원장이 대결단을 내려서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모습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할 말도 있고 의회에 대해서 할 말도 있고 유엔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의 어떤 이번 하노이 선언문에 담길 뭐 기대감이 약간 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분석들을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그 저희가 왼쪽에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확대 정상회담 전에 이제 북한 정상과 미국의 정상이 자연스럽게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대응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달아오르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분석이 나옵니다만 저는 이 시점에서 이걸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나온 소식에 따르면 빅딜, 스몰딜을 무 자르듯이 자를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이 어제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 두 분께 질문 드렸지만 어느 정도의 수준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문이냐 이런 질문 드렸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청와대의 시각은 어떤 딜이든 빅딜이고 스몰딜이고 구분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저는 들립니다. 왜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정 원장께서는 보세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다르죠. 이게 아나운서님 이게 큽니까 적습니까? 제가 보기엔 좀 큰데요. 어떤 사람은 적다고 생각하죠. 그럼 커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어떻든 굉장히 이제 어떤 그 이데올로기로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서 이제 크다 적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영변 핵시설을 사실 봉쇄만 하는 거 그러니까 중단 동결만 하는 것만 해도 큰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핵시설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가동을 안 한다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뭐 별거라고 말이지. 생색내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빅딜이다 스몰딜이다 이렇게 말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 어떤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은 반드시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은 잘 됐다 그러고 어떤 측은 안 됐다 그러고 싸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 내부의 갈등을 일단 미연에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스몰딜, 빅딜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또는 언론에서 조금 듣기 좋아라고 만들어낸 얘기지 실제로는 그런 건 없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 이제 완전한 비핵화는 목표입니다. 완전한 비핵화 그렇죠. 완전한 비핵화는 달성해야죠. 다만 그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단번도약으로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북한에 있는 모든 핵시설과 운반수단을 하루아침에 그걸 없앨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서 완전한 비핵화로 가야 되는 것인데 이 절차를 밟는 이 단계에 대해서 불만이 또 많아요. 왜 이렇게 절차를 밟냐? 왜 이렇게 느리게 가냐? 이런 또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든 완전한 비핵화를 포기한 건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도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고 거래에는 주고받기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은 핵이라고 하는 것은 안보의 보검입니다. 그 자기들 안보를 위해서 핵을 만들었는데 그 안보를 대체해 줄 수 있는 대체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뭐 완전한 평화체제라든가 평화협정이라든가 뭐 어떤 핵이 없어도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시스템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방안이 없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를 하려면은 완전한 체제 안전 보장을 이쪽에서도 해줘야 되는데 체제 안전 보장해줄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저거 빨리 붕괴돼야 되고 없어져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발언에 대한 함의를 저희가 여쭤봤고요. 양무진 교수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보완 설명 드리자면은 딜과 관련해 가지고 북한의 비핵화 상응 조치에 대해 가지고 결과론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과정론적으로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일,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결과론적으로 통일하면 흡수 통일이든 평화 통일이든 뭐 전쟁 통일이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과정론적인 통일이라는 것은 평화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화, 교류 상당히 또 변수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진정한 평화 통일을 가려면은 대화 교류 없이 어렵잖아요. 비핵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핵화가 북한만 할 수 있는 것이면은 언제든지 단방에 빅딜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미국 전 박사님 이야기했잖아요. 미국의 상조치가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빅딜, 스몰딜, 미들딜 의미가 없다. 이것은 뭐냐 변수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목적은 똑같다.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또 미국의 완전한 관계적인 체제 이 보장 이런 측면을 봤을 때 하나하나 단계를 짚어가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더 완성도를 높이는 길이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청와대에 이야기한 빅딜, 스몰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은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까지 단계를 밟아야 한다. 이 부분은 모두가 공감을 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영변 핵시설 이야기만 좀 해보자면요. 이게 북한의 과거액, 현재액, 미래액이 전부 다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사실 시설 자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합의안에는 좀 어느 정도까지 담길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완전한 폐기가 달성돼야 최소한 영변에 관한 한 완전한 폐기가 돼야 되겠죠.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값싸게 팔아 넘길 건 아니란 얘기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 많은 대가를 받고 넘겨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시설인데 지금 우리는 보통 영변 핵시설 정도는 그냥 가볍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빨리 폐기하고 없어져야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플러스 알파까지 지금 원한다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도 이 영변 핵시설을 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를 이제 얻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단계가 있을 수 있죠. 일단 그러면 봉쇄를 한다. 그러니까 일테면 중지를 한다. 중지부터 시작하는 거죠. 동결을 하고 다음에는 신고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불능화, 폐기 이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번 합의서에 어느 정도까지 북한이 그러면 되면 내놓을 건가 카드로 그런 게 이제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소한 이번에는 동결 정도는 나올 걸 봅니다. 최소한 아주 저단계로 동결은 나오는 거고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것은 폐기이기 때문에 신고 검증까지는 아무래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제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이 알파 문제입니다. 근데 미국이 원하는 것은 알파거든요.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 폐기는 말할 것도 없고 플러스 알파를 내놓으라는 건데 그것은 폼페이오 국무장관 표현에 의하면 미국의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 안전이라는 것은 만약에 북한의 핵이 ICBM을 통해서 장거리 이 미사일을 통해서 장착이 돼서 미국 본토를 공격하게 되면 심각한 미국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ICBM을 어쨌든 폐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변 플러스 알파인데 근데 이제 영변이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폐기까지 이번에 약속을 할 건지 그게 이제 문제인데 사실은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2007년 2.13 합의라든가 그 전에 가면 9.19 공동성명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그 폐기가 가능합니다. 그때도 이제 뭐 봉쇄라든가 동결이라든가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폐기까지도 얘기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9.19 공동성명 때 9월 19일 날 평양선언에서 말이죠.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취하면 6.12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하면은 영변 핵시설을 완전 폐기할 그런 용의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폐기까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역시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까? 그러니까 ICBM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기를 하겠다든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탄에 대해서 이를테면 폐기란 표현은 안 쓰더라도 공격을 하지 않는다든가 뭐 어떤 형태든지 표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